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교수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7번 복도에 설치되겠습니다. 복도는요, 공연장에서 설치하는 복도 기준, 공연장. 우리 문집시설에 공집 관전할 때 제일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 공연장이죠. 공연장에 개별 관람실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다 라면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하라. 그리고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앞쪽과 뒤쪽. 이거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게 이제 3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굉장히 큰 걸 얘기하는 거죠.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굉장히 소규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먼저 300제곱미터 이상 갑니다.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양쪽 및 뒤쪽. 보통 우리가 어떤 건물을 들어갈 때 공연장 같은 경우에 앞에 문이 없는 경우는 하나도 없죠. 앞엔 당연히 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양쪽 옆이나 뒤에 있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데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규모이기 때문에 양쪽과 뒤쪽에 다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네 군데 다 있으라는 거죠. 네 군데가 전부 있으려면 양쪽과 뒤쪽에 다 있는 겁니다. 양쪽, 옆쪽, 뒤에. 그리고 30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인 경우는 앞쪽과 뒤쪽, 양 옆에 없고 앞과 뒤 요렇게 있다라는 거죠. 두 개만 있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쪽, 뒤쪽. 앞쪽은 기본적으로 항상 다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다 있죠. 앞쪽은 다 있고, 대규모는 양 옆에다가 뒤에까지 네 군데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고, 소규모의 경우에는 앞하고 뒤 두 개만 있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연장에서 3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자, 이제 괄호 2번 복도의 폭으로 갑니다. 복도의 폭은요, 이렇게 2.4, 여기가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이게 바로 중복도를 얘기하는 거죠. 중복도. 여기는 그 밖에 복도는 이제 갑복도 또는 편복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편복도를 얘기하는 거. 2.4, 1.8, 1.8, 1.2, 1.5, 1.2. 괄호 안에는 의료시설일 경우에 1.8. 근데 시험에는 주로 얘네 둘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일 경우에는 2.4. 공동주택 오피스텔 경우에는 1.8. 보통 중복도가 계속 시험에 나오니까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2.4, 1.8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번 옥상 광장에 설치 갑니다. 옥상 광장에 난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옥상 광장은 건물의 옥상에 뭔가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는데 만약에 난간이 없으면 위험해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난간을 쭉 설치해야 됩니다. 옥상 광장 2층 이상인 층에는 노대, 이 발코니 비슷한 거죠.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라. 높이가 중요하죠.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이 1.2m 이상의 난간. 그리고 옥상 광장은요, 문화 및 집회시설, 이것도 역시 괄호 안에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이렇게 됐죠. 동식물원이죠. 원이 들어가야지. 이 원자가 빠졌습니다. 동식물원. 그렇죠. 동식물원이 제외가 된다. 그리고 판매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에 대한 용도로 쓰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 광장을 옥상에 반드시 설치할 것. 왜냐하면 옥상 광장도 일종의 피난시설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문집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종교, 장례식장, 위락시설 중 주점, 요거까지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옥상 광장이고요. 헬리포트는 역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헬리콥터를 이용한 인명구조인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11층 이상이고 뭐 10,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보면 되고요. 9번 갑니다. 9번에 가보시면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갑니다. 소화, 불을 끄는 거죠. 화재 끄는 거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한번 읽어보시고, 통로의 유효폭 갑니다. 통로 유효폭은 단독주택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집시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3m 이상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역시 피난이나 소화를 위해서, 화재를 끄기 위해서는, 대피를 위해서 보통 3m 이상이 필요하다. 요게 문집시설. 위락시설이나 장례식장도 있지만 문집시설이 주로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10번 갑니다. 방화구역의 설치입니다. 방화, 화재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거죠. 뭔가
이 화염의 확산을 막는 거.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제일 센 거죠. 불에 견디는 구조 또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인 경우 건축물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 100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한 내화 구조의 바닥 및 벽, 갑종 방화문, 자동 방화 셔터를 포함하는 이 방화 구획이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 요게 보통 나머지 층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얘네들이 나오는데 얘네들도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마다 방화구에, 근데 괄호 안에 있는 건 스프링쿨러죠. 스프링쿨러인 경우, 여기 스프링쿨러 등의 자동식 소화 설비인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제 기억에 건축기사나 건축산업기사에서는 요거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런 게 완화하는 게 오히려 나오죠.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위의 기준, 요 기준을 설치하지 않고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 그 완화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문집시설에서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하고 문집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 공간의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부분은 완화할 수 있다. 대신에 동식물원은 아예 해당이 없는 거고, 동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방화구획으로 우리 하지 않죠. 항상 이 방화구획이나 불연재료 내화 구조는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곳, 동물원, 식물원은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대규모 건축물 등의 방화 벽갑니다. 대규모 건축물에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아예 화염의 확산을 막는 벽이 필요합니다. 설치 대상은 역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을 하되 구획된 바닥의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도록,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방화벽이 있어야 되는데 방화벽을 가지고 1000제곱미터 미만이 각각 되도록 만들라는 거죠. 각각이.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얘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기만 하면 무조건 필요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5000제곱미터라고 치자고요. 5000제곱미터.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면 방화구획으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도록 나누려면 적어도 6군데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걸 5군데로 나누면 정확하게 1000제곱미터가 되잖아요. 1000제곱미터가 되니까 그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도록 하려면 5번 더 이상 6군데로 나눠서 5000을 6으로 나누면 뭐 얼마 8000 얼마 800 얼마가 나오겠죠. 이게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렇게 구획을 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방화구획으로 구획을 하되 나눠진 게 어쨌든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도록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고.